웅장한 음악과 함께 인천공항의 홀로그램 안내 로봇들이 유려하게 움직이는 그 순간 누군가 비명처럼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마법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미래로 타임머신을 타고 온 건가요? 2026년 3월의 일입니다. 일본 최고의 수재들만 모인다는 도쿄 가이세이 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이 한국 땅을 밟은 지 단 10분 만에 터져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비명의 주인공은 정교수석 사토였습니다. 허공에 자연스럽게 떠있는 홀로그램 안내원을 처음 마주한 순간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죠.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인솔교사 다나카 교수의 안색은 이미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분은 수십 년간 교단에서 이런 말을 해온 사람입니다. 한국은 일본의 근대화 덕에 성장한 아류 국가다. 그 신념 하나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온 사람이 지금 인천공항 입국장 한복판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2026년 현재 일본의 모습을 아십니까? 아직도 관공서에서 도장을 찍고 팩스를 보내는 나라, 공공 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수십 년 전 방식 그대로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그게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수십 년째 검토 중인 나라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가깝고 조금 친숙한 외국 정도였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드라마와 케이팝으로 한국을 알았고 어떤 아이들은 교과서에서 배운 그대로 일본의 아래에 있는 나라쯤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가이세이 학생들은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엘리트였고 그 엘리트 의식의 일부에는 국가적 자부심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지금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육지 기반 무인 입국 시스템은 여권을 꺼낼 필요조차 없습니다. 생체 인식 하나로 3초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줄을 서지 않아도 됩니다. 창구 직원에게 서류를 내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사토는 일본에서 챙겨온 수동 볼펜을 손에 쥔 채 홀로그램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입을 열었죠. 이게 정말 엊그제까지 우리가 비웃던 한국이란 말입니까? 그 말을 들은 다나카 교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시내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창밖을 보며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도로 위를 흐르는 자율주행 차량들, 실시간으로 교통 흐름을 조정하는 AI 신호 시스템, 건물 외벽을 가득 채운 대형 홀로그램 광고들. 한 학생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도쿄도 이런 거 없는데.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버스 안의 침묵이 길어지자 다나카 교수는 마지막 자존심을 끌어모아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기술은 한국이 빠를지 몰라도 문화의 깊이는 다르단다. 교토의 국보들을 생각해봐.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가 담긴 문화의 무게는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그들이 어릴 때부터 배워온 공식이었으니까요. 일본은 문화 강국, 한국은 그 그늘 아래. 그 공식만큼은 아직 유효할 거라고 다들 마음속으로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경주에 도착하는 순간 그 공식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주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역으로 지정된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입니다. 땅 아래에는 신라 천년의 기억이 잠들어 있고 그 위에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도시는 없습니다. 가이세이 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려 경주 스마트 박물관으로 들어서던 순간
그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유물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대형 스크린들이 전시실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관람객이 특정 유물 앞에 서면 해당 유물의 제작 연도, 사용된 재료의 성분, 당시 제작 기술의 수준, 그리고 세계 유사 유물과의 비교 분석이 자동으로 펼쳐졌습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은 이미 압도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의 항목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일본 광룡사의 미륵보살상과 한국 방가사유상의 정밀 비교 분석 자료였습니다. 최신 탄소 연대 측정과 성분 분석 결과 일본이 국보 1호로 모시는 미륵보살상을 제작하는 데 사용된 붉은 소나무는 일본 열도 어디에서도 자생하지 않는 수종이었습니다. 그 나무는 오직 한반도, 그것도 경상도 지역에서만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화면 가득 데이터로 펼쳐지는 순간 전시장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AI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두 유물의 조각 기법, 비율, 제작 순서를 분석한 결과 일본의 것은 한국의 원형을 본떠 만든 미완성 습작 수준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화면에 떴습니다. 수십 년간 일본 교과서가 침묵으로 덮어두었던 사실이 AI의 냉정한 데이터 분석 앞에서 아무런 감정 없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역사를 가르쳐온 다나카 교수의 손등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혹은 오랫동안 애써 외면해온 진실과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한 충격인지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비극은 토암산 석굴암에서 터졌습니다. 경주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토암산을 오르는 내내 학생들은 조용했습니다. 이미 경주 박물관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상태였지만 다들 스스로를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수학 천재 사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산의 능선을 바라보며 이번만큼은 차분하게 유물을 감상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석굴암 앞에 섰을 때 처음엔 그저 웅장하다는 감상이었습니다. 거대한 화강암 돔 구조가 주는 압도감, 그 안에 고요하게 앉아있는 본존불의 온화한 표정. 예쁘다, 신기하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토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직업적 본능처럼 그는 태블릿을 꺼내 석굴암 돔의 공률을 직접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자적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이 이어질수록 그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이 나올 때마다 미간이 좁혀졌고 입술이 조금씩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요. 1300년 전에 소수점 5자리까지 일치하는 수리적 배치를 했다고요? 이건 현대의 슈퍼컴퓨터로 설계해야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 외침에 주변 학생들이 모두 몰려들었습니다. 사토의 태블릿 화면을 함께 들여다보던 아이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굳어갔습니다. 석굴암은 단순한 사찰이 아닙니다. 그 돔 구조는 외부의 습기가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정밀한 자연 환기 시스템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돌과 돌 사이의 미세한 간격, 공기가 흐르는 방향, 내부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구조적 원리. 현대의 건축 기술로도 쉽게 구현하지 못하는 그 정밀함을 신라의 장인들은 계산기 하나 없이 1300년 전에 돌 위에 새겨 넣었습니다. 게다가 동짓날 해가 뜨는 각도를 정확히 계산해 그 빛이 본존불의 이마 한복판에 떨어지도록 설계된 그 의도는 단순한 건축을 넘어 우주와 인간을 잇는 사유의 결정체였습니다. 일본 엘리트 소년들은 그 앞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 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는 뭐였던 걸까? 그 한마디가 신호였던 것처럼 여기저기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현장에는 외신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한국의 문화유산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이 일본 학생들의 반응을 목격하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 장면은 그날 저녁 전 세계로 타전됐습니다. BBC는 이 광경을 두고 일본의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역사적 장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수많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이라는 거대한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자기 것이라 우겨온 것인가? 조롱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말들이 인터넷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의 마지막 날 사토와 그의 친구들은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라야 할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쉽사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흘 전 이 공항에서 처음 홀로그램 안내원을 보고 가방을 떨어뜨리던 그 사토가 지금은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교육의 희생자였다.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한 명씩, 두 명씩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최고 엘리트라 불리던 소년들이 인천공항 출국장 한복판에서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 가르쳐온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아이들의 눈물로 반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진짜 힘입니다. 누군가 아무리 역사를 가리고 돈으로 진실을 덮으려 해도 우리가 지켜온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1300년 전 신라의 장인이 돌 하나에 새겨 넣은 수리적 정밀함이 2026년 도쿄 최고의 수제 앞에서 스스로 그 진가를 드러냈습니다. 어떤 교과서도 어떤 정치도 그 돌이 품은 진실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이제 과거를 넘어 전 세계가 배우러 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술에서도 문화에서도 그리고 그 두 가지를 함께 품어온 5000년의 역사에서도 우리는 이미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가슴 벅차게 느껴지셨다면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와 오늘을 일궈낸 우리 세대의 헌신에 박수를 보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